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입니다. 저자는 정희숙, 출판사는 큰숲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정리 현장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리를 좋아하거나 좀 더 부지런하거나 성향이나 성격이 다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집 정리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삶의 모습과 이력은 각양각색이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망설임 없이 선택한다라는 점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손부터 다릅니다. 손끝에 한 점 망설임이 없습니다. 입보다도 빠르게 손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저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손끝에 망설임이 가득합니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여기에 놓았다 저기에 놓았다 하며 자리만 옮길 뿐 남길지 버릴지 선택조차 어려워합니다.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가벼움을 꿈꾸면서도 물건에 치이는 생활로 금세 돌아가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리는 반복되는 육체 노동일 뿐입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정리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걸까요? 그것이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옷장에 있는 옷, 책장에 꽂힌 책, 심지어 오래된 기념품조차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과거에 선택했던 나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과거의 나와 작별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만에 따르면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손실 회피 성향이라 불렀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도 무언가 손해를 보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손실에 대한 감정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기억과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버리려 할 때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옷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물건입니다. 정리를 단순히 공간이나 물건 정리가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심리적인 작업이라고도 말하는 이유이죠. 그러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정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과거의 추억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과감히 작별을 고합시다. 기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얽매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죠. 일종의 해방 효과인 셈입니다.
물건을 비우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과거의 나를 붙잡는 대신 앞으로의 나를 선택할 것이다. 정리는 공간을 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태도를 가볍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봅시다. 눈에 보이는 물건 중 현재의 나와 관계없는 것이 있습니까? 작은 책 한 권도 오래된 옷도 괜찮습니다. 작별을 고하며 스스로에게 말해줍시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정리를 통해 삶을 단순화하고 나를 짓누르는 마음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봅시다. 불필요한 감정, 관계, 물건을 버리는 법. 삶이 가벼워지길 원한다면 물건과 더불어 감정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깊이 묻어두었던 심리적인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물리적인 정리보다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감정을 짐이 아닌 자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이 현재를 짓누르는 짐이 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감정 정리도 물건 정리처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정이 내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 감정이 현재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되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 후회와 자책을 통해 배운 점을 떠올려 봅시다. 핵심은 아쉬운 감정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죠. 내가 자주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종이에 나열해보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라면 최근 짜증나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나 말에 짜증 버튼이 쉽게 눌렸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죠. 글로 쓰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환기가 되므로 복잡한 마음이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정리와 유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이 자신을 지나치게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관계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한가?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하면 에너지의 소모가 줄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두렵겠지만 이러한 결정으로 자신에게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죠. 물건은 삶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방,
충동적으로 구매한 액세서리는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정리의 시작을 도와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카테고리별로 정리합시다. 한 번에 모든 일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옷장과 책장, 주방 등 한 영역씩 정리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줍시다. 물건을 나눠주는 것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를 끝낸 후에도 물건을 새로 드리기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한지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과 관계. 물건은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삶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힘을 키워봅시다. 나를 짓누르는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법.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갈등을 덮어두거나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간의 삶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미를 새롭게 찾는 일입니다. 오래 묵은 감정을 내려놓기 어렵다면 가장 가벼운 것부터 내려놓읍시다. 작은 후회나 사소한 미련도 좋습니다. 인생을 무겁게 만들었던 관계의 짐을 하나씩 덜어내는 동안 고민은 줄어들고 활력은 커질 것입니다. 남길 것만 남겨라. 필요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아둘 지경이 되기 전에 재고를 파악해서 적당량을 유지합니다.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라도 넘칠 정도로 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은중 씨의 주방 서랍 안에는 유난히 비닐봉지가 많았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가 서너 개씩 들어있기도 했어요. 다용도실에는 쇼핑백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큰 쇼핑백 안에도 다양한 크기의 쇼핑백이 수십 개가 들어있었죠. 비닐봉지와 쇼핑백 모두 평생 동안 다 쓰지 못할 만큼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해서 보관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못해 쓰레기를 쌓아두었을 뿐이었죠. 중요한 물건도 쌓아두면 잘 쓰지 않게 됩니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를 넣고 가방 안에 가방을 넣고 상자 안에 상자를 넣으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쓴다거나 수납을 잘한다거나 알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당장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기보다는 일단 보관하고 보자라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가방에서는 볼펜, 휴지, 영수증, 사탕 껍질을 발견하더라도 하나씩 버리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둡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정리는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용기입니다. 이런 단호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는 우리 삶에 풍요를 주지만 욕망은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솔직한 게 좋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가?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제거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죠. 더 깊이 있는 경험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단호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을 통해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때 단호함을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품목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결정에 따른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옷이나 책, 주방용품 등으로 나누어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리를 끝내려 하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이 물건들을 30분 안에 정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웁시다. 네 번째는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버릴까 말까라고 묻는 대신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물건의 현재 가치를 더 명료하게 알게 됩니다. 삶에 어떤 가치도 더하고 있지 않지만 버리기 어려운 물건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물건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면 마음의 짐도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면 인생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면 더 아껴 씁니다. 물건과 공간과 집을 정리해서 삶의 밀도를 높이는 일은 심사숙고해서 남긴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단호해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긴 것이 내 삶을 구성하는 본질입니다. 물건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 정리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물건을 만들고 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도구에 불과했을 물건이 어쩌다 이렇게 삶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집에 있는 수많은 물건을 단지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소유한 물건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물건일 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리의 본질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끝없는 소비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피터 드리커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꼽아보면 건강과 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성취 아닐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싶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방향이 애매하고 헷갈릴 때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쏟는 에너지가 나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경험은 삶에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가방을 사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면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경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리 현장에서 깨달은 세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패턴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이것이 내 삶의 질을 정말로 높여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간과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관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사람들과의 교류나 자기 개발에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합시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합시다.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하고 남기게 되면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진정 원하는 일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물건이 아니라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선택할 때 삶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의 목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착착 쌓아두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의 진짜 목표는 내 삶을 핵심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시간을 쓰며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며 물건보다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 연습. 삶은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택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소유하며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를 결정짓습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싶다면 다음 질문을 해봅시다. 이 선택이 나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은 우선순위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쇼핑하러 가면 너무 많은 물건 속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살지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결정장애를 경험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과도한 선택지는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너무나 많은 물건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유혹해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쇼핑의 목적을 상기하고 사야 할 것을 선택한 뒤에 나옵니다.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위에 두면 물건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건강, 자기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이 아니라 목표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장기적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추면 선택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옵션이 너무 많으면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것만 남겨 선택을 단순하게 하면 에너지가 훨씬 절약됩니다. 네 번째는 선택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시다. 하루에 하나만 선택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옷장을 간소화하거나 매일 해야 되는 일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시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선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주기마다 예전 선택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보고 삶이 변화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생기면 유연하게 행동합시다. 버리기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은 비우기입니다. 비운다는 건 몸에도 삶에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먹기만 하고 비우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잘 비우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에는 생각보다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 쓸지 몰라서 쟁여둔 물건들을 생각해 봅시다. 쇼핑백과 비닐봉지, 포장지, 박스, 리본, 고무줄 등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적어도 수백 개는 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화이트 셔츠와 블랙 슬랙스를 몇 벌이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 비우는 사람들은 언젠가 대신 필요할 때 다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쓸지 모르는 물건을 소중한 내 공간에 모셔두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혹시 쓸지 모르니까라는 생각에 버리지 못한다면 은하 씨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년차 직장인 은하 씨의 옷장에는 입지 않는 정장이 수두룩했습니다. 언젠가 입을지 몰라서 남겨두었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죠. 집 정리를 하며 은하 씨는 과감하게 옷장을 비웠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에 쾌적해진 옷장 앞에 매일 아침 입을 옷을 고르는 것이 즐거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입겠지라는 불확실한 기대보다는 지금 입는 옷만 남기자라는 기준이 삶을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버렸는데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소비 패턴을 바꿀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새로운 물건을 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물건을 버렸다고 해도 목표가 외형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왜 그것을 소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심리적, 감정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소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와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건, 관계, 일, 심지어 감정까지도 보내기와 비우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필요 이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버리기의 목적은 마음속 부담과 불안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어수선한 환경은 감정과 생각을 얽히게 하지만 쾌적한 공간은 명확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우고 보내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가 내면에 억눌려 있던 창의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 물건은 필요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책상 위나 서랍 한 칸처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합시다. 성취감을 느끼며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직 쓸모가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나눔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정리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심리적 여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지속하는 환경 만드는 법. 정리는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청소나 큰 정리를 한 뒤에 다시 어지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정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속 가능한 정리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지속되려면 물건이 항상 돌아갈 주소지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고 사용 후에 그 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테고리별 분류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끼리 묶어두면 필요한 것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기 쉽고 눈에 띄는 곳에 둡니다. 상자나 서랍에 라벨을 붙여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의 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물건의 양이 많아서입니다. 수를 줄이고 필요 없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면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원싱 원아웃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새로운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물건을 하나를 반드시 내보냅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물건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합니다. 쇼핑 전에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통해 충동 구매를 줄입니다. 세 번째는 똑똑한 정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어야 정리가 지속됩니다. 정리 시스템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설계를 해야 유지하기 쉽습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을 정해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읍시다.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리 시간으로 정해서 정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집안 전체의 정리 시스템을 가족과 공유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해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습관이 일상의 일부가 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정리 상태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리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려면 나에게 왜 정리가 필요한가라는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의 목적을 되새기면 동기를 유지하고 계속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후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면 정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채영 씨는 10년 가까이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과연 운이 전부였을까요? 출근길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현관 정리를 습관화해서 불필요한 결정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영 씨가 매일 아침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퇴근 후에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열쇠와 가방을 항상 같은 위치에 두었고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어디에 뒀지? 하며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찾고 가방을 뒤지는데 허비하는 몇 분이 쌓이면 결국 하루의 집중력과 업무 효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현관을 정리한 사람은 아침을 차분하게 시작하고 그 여유는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날의 피로도 훨씬 빠르게 해소됩니다. 반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질러진 신발과 재활용 봉투, 이러한 것들이 널려있는 모습을 보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현관을 보고 기분이 나빠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행동 하나가 퇴근 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 능력도 향상됩니다. 정리를 통해 계획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한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업무 공간과 일정을 관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집을 드나드는 현관으로 시작됩니다. 오래된 소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구매 전에 진짜 필요한가라고 질문합니다.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정말 필요한지, 이미 비슷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좋아 보여서 사는 물건은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매 후의 일시정지. 구매 전에 정지 기간을 설정하면 물건을 구매한 뒤 다른 유사한 소비를 자동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새 옷 한 벌을 구매하면 30일 동안 다른 옷을 구매하지 않거나 새 전자기기를 산 후에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관련 기기나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것이죠. 주방용품을 새로 샀다면 1개월 동안 주방용품 구매를 멈춰봅시다. 구매 후의 일시정지 기간에는 물건의 활용도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소유한 물건이 진정 필요한지, 삶에 얼마나 가치를 더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물건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 이 물건이 기존 물건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다시 구매한다면 이 물건을 선택할 것인가? 정지 기간에는 소비 대신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소비 욕구를 분산시키고 소비 대신 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옷을 새로 샀다면 기존 옷과 새로운 조합으로 스타일링을 해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방 도구를 샀다면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합니다. 책을 샀다면 그것을 읽는 동안 다른 책 구매를 멈춥니다. 쇼핑 유혹 줄이는 법. 소비에 대한 유혹을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곧바로 구매하지 말고 며칠 뒤에 다시 생각해보고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할인 상품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지 따져봅시다.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두고 리스트에 없는 물건은 구매를 자제합니다. 대체 가능한 방법 찾는 법.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한번 사용하고 끝날 물건은 주변에서 빌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캠핑 장비 같은 물건은 필요할 때만 대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물건은 직접 만들어 사용합시다. 공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소비 기록과 점검. 소비 습관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구매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간의 소비를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 항목을 분석합시다. 월간 소비 점검을 통해 다음 달에 개선할 부분을 계획합니다. 소비 습관을 개선하면 정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쉬워집니다. 물건의 흐름을 통제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유지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건을 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대신 더 가치 있는 경험이나 목표를 위해 시간을 투자합시다. 소비와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지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더 본질적이고 단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소비 습관을 리셋해 봅시다. 집에 두면 가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물건들은 치웁시다.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바로 그 순간 가난이 슬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돈이 새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 자산인 척하며 공간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버려야 될 물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1. 자산인 척하는 가난템 리스트. 쓰지도 않는 홈트 기구가 집안에 여기저기 있나요? 러닝머신은 빨래거리가 아닙니다. 거실 한가운데 양심 테스트용 구조물로 세워둔 그러한 물건이라면 이젠 작별을 구하세요. 2. 언제 꺼냈는지도 모르는 주방용품. 한 번도 쓰지 않는 믹서기, 만두찜기, 와플기계. 냉장고 옆을 가전 박물관으로 만들고 있다면 부자 기운이 도망갑니다. 누가 봐도 유통기간이 지난 화장품도 있겠죠? 단지 비싸게 줬다고 5년 전에 산 팩트를 보관하고 있다면 피부가 아니라 추억에 양보하세요. 3. 버리자니 아까운 경품과 사은품. 무료로 받은 텀블러, 에코백, 수건이 집안을 점령 중인가요? 공짜의 함정에 빠지면 결국 수납장을 공짜로 넘기게 됩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돈이 새는 이유는 지갑에 있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구멍 때문이죠. 놀랍게도 진짜 부자들은 인테리어보다 정리를 먼저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막는 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둔 습관입니다. 정리를 바꾸면 소비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자의 정리 습관은 뭐가 다를까요? 1. 있는 것을 먼저 쓴다. 물건이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고 사고 있죠.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은 사라지고 돈도 같이 사라집니다. 부자들은 살 때보다 살림을 줄일 때 더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있는 것부터 꺼내 쓰기. 이게 바로 부자의 기본 정리 스킬입니다. 2. 공간이 아니라 여백을 산다. 명품 가방 하나가 돋보이려면 주변이 정돈돼야 하듯 부자들의 집에선 비어있는 공간이 가장 비싸게 느껴집니다. 자산처럼 여백을 보존하는 정리는 결국 자기의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 지출도 정리한다. 수납장을 열면 소비 습관이 보입니다. 안 쓴 화장품, 묵은 옷, 같은 책 3권 등 그거는 잊혀진 카드값입니다. 지출 항목과 비용을 정리하면 무의식적인 소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4. 시간 부자가 되자. 아침에 양말 한 짝을 찾느라 10분, 서류 찾느라 20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반복하고 있나요? 그 시간에도 부자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건 찾는 시간 동안
기회비용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전기세나 물세 이런 걱정만 하지 말고 새 나가는 시간도 챙기세요. 5. 정리는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에 따라 물건을 남기는 선택입니다. 한정판보다는 지금 내가 쓰는 일상 도구를 우선 하는 것이죠. 브랜드보다 가치가 중심이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3가지 기준. 1. 지금 안 쓰면 앞으로도 안 쓴다. 입지도 않으면서 5년째 그냥 있으니까 있는 옷. 쓰지도 않으면서 비싸게 샀으니 쓰지 못하는 기계. 물건이 아니라 미련의 형체입니다. 기준은 단 하나. 지금 쓰는가. 안 쓰면 바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2. 이 공간 뭐 하는 데더라? 책상이 화장대가 되고 소파에는 옷이 잔뜩 놓여 있다면 주방에는 주방용품이 있고 욕실에는 욕실용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공간에도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장소에 맞는 물건만 남기세요. 그러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3. 내 삶이 바뀌면 물건도 바뀐다. 예전에는 캠핑이 취미였지만 지금 바깥 공기만 맡아도 피곤하다면 당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건도 재배치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갈아입듯 삶도 물건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삶에 안 맞는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물건은 줄었는데 더 풍요롭게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의 역설이자 마법입니다. 버리면 아까운 게 아니라 안 버리면 아까운 게 생깁니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집중력이죠. 집안이 덜 복잡하면 머릿속도 덜 복잡해지고 눈에 보이는 여백만큼 마음에도 쉴 틈이 생깁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가난한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채울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정리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입니다. 저자는 정희숙, 출판사는 큰 숲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정리 현장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리를 좋아하거나 좀 더 부지런하거나 성향이나 성격이 다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집 정리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삶의 모습과 이력은 각양각색이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망설임 없이 선택한다라는 점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손부터 다릅니다. 손끝에 한 점 망설임이 없습니다. 입보다도 빠르게 손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저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손끝에 망설임이 가득합니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여기에 놓았다 저기에 놓았다 하며 자리만 옮길 뿐
남길지 버릴지 선택조차 어려워합니다.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가벼움을 꿈꾸면서도 물건에 치이는 생활로 금세 돌아가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리는 반복되는 육체 노동일 뿐입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정리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걸까요? 그것이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옷장에 있는 옷, 책장에 꽂힌 책, 심지어 오래된 기념품조차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과거에 선택했던 나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과거의 나와 작별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만에 따르면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손실 회피 성향이라 불렀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도 무언가 손해를 보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손실에 대한 감정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기억과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버리려 할 때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옷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물건입니다. 정리를 단순히 공간이나 물건 정리가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심리적인 작업이라고도 말하는 이유이죠. 그러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정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과거의 추억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과감히 작별을 고합시다. 기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얽매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죠. 일종의 해방 효과인 셈입니다. 물건을 비우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과거의 나를 붙잡는 대신 앞으로의 나를 선택할 것이다. 정리는 공간을 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태도를 가볍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봅시다. 눈에 보이는 물건 중 현재의 나와 관계없는 것이 있습니까? 작은 책 한 권도 오래된 옷도 괜찮습니다. 작별을 고하며 스스로에게 말해줍시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정리를 통해 삶을 단순화하고 나를 짓누르는 마음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봅시다. 불필요한 감정, 관계, 물건을 버리는 법. 삶이 가벼워지길 원한다면 물건과 더불어 감정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깊이 묻어두었던 심리적인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물리적인 정리보다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감정을 짐이 아닌 자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이 현재를 짓누르는 짐이 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감정 정리도 물건 정리처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정이 내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 감정이 현재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되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 후회와 자책을 통해 배운 점을 떠올려 봅시다. 핵심은 아쉬운 감정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죠. 내가 자주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종이에 나열해보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라면 최근 짜증나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나 말에 짜증 버튼이 쉽게 눌렸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죠. 글로 쓰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환기가 되므로 복잡한 마음이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정리와 유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이 자신을 지나치게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관계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한가?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하면 에너지의 소모가 줄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두렵겠지만 이러한 결정으로 자신에게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죠. 물건은 삶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방, 충동적으로 구매한 액세서리는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정리의 시작을 도와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카테고리별로 정리합시다. 한 번에 모든 일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옷장과 책장, 주방 등 한 영역씩 정리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줍시다. 물건을 나눠주는 것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를 끝낸 후에도 물건을 새로 드리기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한지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과 관계, 물건은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삶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힘을 키워봅시다. 나를 짓누르는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법.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갈등을 덮어두거나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간의 삶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미를 새롭게 찾는 일입니다. 오래 묵은 감정을 내려놓기 어렵다면 가장 가벼운 것부터 내려놓읍시다. 작은 후회나 사소한 미련도 좋습니다. 인생을 무겁게 만들었던 관계의 짐을 하나씩 덜어내는 동안 고민은 줄어들고 활력은 커질 것입니다.
남길 것만 남겨라. 필요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아둘 지경이 되기 전에 재고를 파악해서 적당량을 유지합니다.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라도 넘칠 정도로 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은중 씨의 주방 서랍 안에는 유난히 비닐봉지가 많았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가 서너 개씩 들어있기도 했어요. 다용도실에는 쇼핑백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큰 쇼핑백 안에도 다양한 크기의 쇼핑백이 수십 개가 들어있었죠. 비닐봉지와 쇼핑백 모두 평생 동안 다 쓰지 못할 만큼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해서 보관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못해 쓰레기를 쌓아두었을 뿐이었죠. 중요한 물건도 쌓아두면 잘 쓰지 않게 됩니다. 비닐봉지 안에 비닐봉지를 넣고, 가방 안에 가방을 넣고, 상자 안에 상자를 넣으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쓴다거나 수납을 잘한다거나 알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당장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기보다는 일단 보관하고 보자라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가방에서는 볼펜, 휴지, 영수증, 사탕 껍질을 발견하더라도 하나씩 버리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둡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정리는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용기입니다. 이런 단호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는 우리 삶에 풍요를 주지만 욕망은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솔직한 게 좋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가?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제거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죠. 더 깊이 있는 경험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단호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을 통해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때 단호함을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품목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결정에 따른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옷이나 책, 주방용품 등으로 나누어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리를 끝내려 하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이 물건들을 30분 안에 정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웁시다. 네 번째는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버릴까 말까라고 묻는 대신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물건의 현재 가치를 더 명료하게 알게 됩니다. 삶에 어떤 가치도 더하고 있지 않지만 버리기 어려운 물건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물건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면 마음의 짐도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면 인생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면 더 아껴 씁니다. 물건과 공간과 집을 정리해서 삶의 밀도를 높이는 일은 심사숙고해서 남긴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단호해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긴 것이 내 삶을 구성하는 본질입니다. 물건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 정리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물건을 만들고 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도구에 불과했을 물건이 어쩌다 이렇게 삶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집에 있는 수많은 물건을 단지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소유한 물건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물건일 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리의 본질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끝없는 소비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피터 드리커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꼽아보면 건강과 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성취 아닐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싶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방향이 애매하고 헷갈릴 때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쏟는 에너지가 나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경험은 삶에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가방을 사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면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경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리 현장에서 깨달은 세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패턴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이것이 내 삶의 질을 정말로 높여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간과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관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사람들과의 교류나 자기 개발에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합시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합시다.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하고 남기게 되면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진정 원하는 일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물건이 아니라 목표와 가치를 중심을 두고 선택할 때 삶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의 목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착착 쌓아두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의 진짜 목표는 내 삶을 핵심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시간을 쓰며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며 물건보다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 연습. 삶은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택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소유하며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를 결정짓습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싶다면 다음 질문을 해봅시다. 이 선택이 나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은 우선순위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쇼핑하러 가면 너무 많은 물건 속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살지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결정장애를 경험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과도한 선택지는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너무나 많은 물건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유혹해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쇼핑의 목적을 상기하고 사야 할 것을 선택한 뒤에 나옵니다.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위에 두면 물건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건강, 자기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이 아니라 목표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장기적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추면 선택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옵션이 너무 많으면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것만 남겨 선택을 단순하게 하면 에너지가 훨씬 절약됩니다. 네 번째는 선택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시다. 하루에 하나만 선택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옷장을 간소화하거나 매일 해야 되는 일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시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선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주기마다 예전 선택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보고 삶이 변화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생기면 유연하게 행동합시다. 버리기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은 비우기입니다. 비운다는 건 몸에도 삶에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먹기만 하고 비우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잘 비우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에는 생각보다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 쓸지 몰라서 쟁여둔 물건들을 생각해 봅시다. 쇼핑백과 비닐봉지, 포장지, 박스, 리본, 고무줄 등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적어도 수백 개는 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화이트 셔츠와 블랙 슬랙스를 몇 벌이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 비우는 사람들은 언젠가 대신 필요할 때 다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쓸지 모르는 물건을 소중한 내 공간에 모셔두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혹시 쓸지 모르니까라는 생각에 버리지 못한다면 은하 씨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년차 직장인 은하 씨의 옷장에는 입지 않는 정장이 수두룩했습니다. 언젠가 입을지 몰라서 남겨두었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죠. 집 정리를 하며 은하 씨는 과감하게 옷장을 비웠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에 쾌적해진 옷장 앞에 매일 아침 입을 옷을 고르는 것이 즐거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입겠지라는 불확실한 기대보다는 지금 입는 옷만 남기자라는
기준이 삶을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버렸는데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소비 패턴을 바꿀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새로운 물건을 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물건을 버렸다고 해도 목표가 외형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왜 그것을 소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심리적, 감정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소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와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건, 관계, 일, 심지어 감정까지도 보내기와 비우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필요 이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버리기의 목적은 마음속 부담과 불안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어수선한 환경은 감정과 생각을 얽히게 하지만 쾌적한 공간은 명확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우고 보내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가 내면에 억눌려 있던 창의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 물건은 필요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책상 위나 서랍 한 칸처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합시다. 성취감을 느끼며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직 쓸모가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나눔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정리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심리적 여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지속하는 환경 만드는 법. 정리는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청소나 큰 정리를 한 뒤에 다시 어지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정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속 가능한 정리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지속되려면 물건이 항상 돌아갈 주소지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고 사용 후에 그 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테고리별 분류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끼리 묶어두면 필요한 것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기 쉽고 눈에 띄는 곳에 둡니다. 상자나 서랍에 라벨을 붙여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의 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물건의 양이 많아서입니다. 수를 줄이고 필요 없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면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원싱 원아웃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새로운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물건을 하나를 반드시 내보냅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물건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합니다. 쇼핑 전에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통해 충동 구매를 줄입니다. 세 번째는 똑똑한 정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어야 정리가 지속됩니다. 정리 시스템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설계를 해야 유지하기 쉽습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을 정해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읍시다.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리 시간으로 정해서 정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집안 전체의 정리 시스템을 가족과 공유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해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습관이 일상의 일부가 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정리 상태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리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려면 나에게 왜 정리가 필요한가라는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의 목적을 되새기면 동기를 유지하고 계속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후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면 정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채영 씨는 10년 가까이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과연 운이 전부였을까요? 출근길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현관 정리를 습관화해서 불필요한 결정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영 씨가 매일 아침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퇴근 후에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열쇠와 가방을 항상 같은 위치에 두었고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어디에 뒀지? 하며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찾고 가방을 뒤지는 데 허비하는 몇 분이 쌓이면 결국 하루의 집중력과 업무 효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현관을 정리한 사람은 아침을 차분하게 시작하고 그 여유는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날의 피로도 훨씬 빠르게 해소됩니다. 반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질러진 신발과 재활용 봉투, 이러한 것들이 널려있는 모습을 보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현관을 보고 기분이 나빠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행동 하나가 퇴근 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 능력도 향상됩니다. 정리를 통해 계획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한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업무 공간과 일정을 관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집을 드나드는 현관으로 시작됩니다. 오래된 소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구매 전에 진짜 필요한가라고 질문합니다.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정말 필요한지, 이미 비슷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좋아 보여서 사는 물건은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매 후의 일시정지. 구매 전에 정지 기간을 설정하면 물건을 구매한 뒤 다른 유사한 소비를 자동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새 옷 한 벌을 구매하면 30일 동안 다른 옷을 구매하지 않거나 새 전자기기를 산 후에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관련 기기나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것이죠. 주방용품을 새로 샀다면 1개월 동안 주방용품 구매를 멈춰봅시다. 구매 후의 일시정지 기간에는 물건의 활용도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소유한 물건이 진정 필요한지, 삶에 얼마나 가치를 더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물건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 이 물건이 기존 물건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다시 구매한다면 이 물건을 선택할 것인가? 정지 기간에는 소비 대신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소비 욕구를 분산시키고 소비 대신 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옷을 새로 샀다면 기존 옷과 새로운 조합으로 스타일링을 해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방 도구를 샀다면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합니다. 책을 샀다면 그것을 읽는 동안 다른 책 구매를 멈춥니다. 쇼핑 유혹 줄이는 법. 소비에 대한 유혹을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곧바로 구매하지 말고 며칠 뒤에 다시 생각해보고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할인 상품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지 따져봅시다.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두고 리스트에 없는 물건은 구매를 자제합니다. 대체 가능한 방법 찾는 법.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한번 사용하고 끝날 물건은 주변에서 빌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캠핑 장비 같은 물건은 필요할 때만 대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물건은 직접 만들어 사용합시다. 공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소비 기록과 점검. 소비 습관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구매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간의 소비를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 항목을 분석합시다. 월간 소비 점검을 통해 다음 달에 개선할 부분을 계획합니다. 소비 습관을 개선하면 정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쉬워집니다. 물건의 흐름을 통제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유지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건을 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대신 더 가치 있는 경험이나 목표를 위해 시간을 투자합시다. 소비와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지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더 본질적이고 단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소비 습관을 리셋해 봅시다. 집에 두면 간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물건들은 치웁시다.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바로 그 순간 가난이 슬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돈이 새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 자산인 척하며 공간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버려야 될 물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1. 자산인 척하는 가난템 리스트. 쓰지도 않는 홈트 기구가 집안에 여기저기 있나요? 러닝머신은 빨래거리가 아닙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양심 테스트용 구조물로 세워둔 그러한 물건이라면 이젠 작별을 고하세요. 2. 언제 꺼냈는지도 모르는 주방용품. 한 번도 쓰지 않는 믹서기, 만두찜기, 와플기계. 냉장고 옆을 가전 박물관으로 만들고 있다면 부자 기운이 도망갑니다. 누가 봐도 유통기간이 지난 화장품도 있겠죠? 단지 비싸게 줬다고 5년 전에 산 팩트를 보관하고 있다면 피부가 아니라 추억에 양보하세요. 3. 버리자니 아까운 경품과 사은품. 무료로 받은 텀블러, 에코백, 수건이 집안을 점령 중인가요? 공짜의 함정에 빠지면 결국 수납장을 공짜로 넘기게 됩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돈이 새는 이유는 지갑에 있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구멍 때문이죠. 놀랍게도 진짜 부자들은 인테리어보다 정리를 먼저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막는 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둔 습관입니다. 정리를 바꾸면 소비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자의 정리 습관은 뭐가 다를까요? 1. 있는 것을 먼저 쓴다. 물건이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고 사고 있죠.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은 사라지고 돈도 같이 사라집니다. 부자들은 살 때보다 살림을 줄일 때 더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있는 것부터 꺼내 쓰기. 이게 바로 부자의 기본 정리 스킬입니다. 2. 공간이 아니라 여백을 산다. 명품 가방 하나가 돋보이려면 주변이 정돈돼야 하듯 부자들의 집에선 비어있는 공간이 가장 비싸게 느껴집니다. 자산처럼 여백을 보존하는 정리는 결국 자기의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 지출도 정리한다. 수납장을 열면 소비 습관이 보입니다. 안 쓴 화장품, 묵은 옷, 같은 책 3권 등 그거는 잊혀진 카드값입니다. 지출 항목과 비용을 정리하면 무의식적인 소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4. 시간 부자가 되자. 아침에 양말 한 짝을 찾느라 10분, 서류 찾느라 20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반복하고 있나요? 그 시간에도 부자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건 찾는 시간 동안 기회비용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전기세나 물세 이런 걱정만 하지 말고 새 나가는 시간도 챙기세요. 5. 정리는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에 따라 물건을 남기는 선택입니다. 한정판보다는 지금 내가 쓰는 일상 도구를 우선 하는 것이죠. 브랜드보다 가치가 중심이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3가지 기준. 1. 지금 안 쓰면 앞으로도 안 쓴다. 입지도 않으면서 5년째 그냥 있으니까 있는 옷. 쓰지도 않으면서 비싸게 샀으니 쓰지 못하는 기계. 물건이 아니라 미련의 형체입니다. 기준은 단 하나. 지금 쓰는가. 안 쓰면 바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2. 이 공간 뭐 하는 데더라? 책상이 화장대가 되고 소파에는 옷이 잔뜩 놓여 있다면 주방에는 주방용품이 있고 욕실에는 욕실용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공간에도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장소에 맞는 물건만 남기세요. 그러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3. 내 삶이 바뀌면 물건도 바뀐다. 예전에는 캠핑이 취미였지만 지금 바깥 공기만 맡아도 피곤하다면 당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건도 재배치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갈아입듯 삶도 물건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삶에 안 맞는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물건은 줄었는데 더 풍요롭게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의 역설이자 마법입니다. 버리면 아까운 게 아니라 안 버리면 아까운 게 생깁니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집중력이죠. 집안이 덜 복잡하면 머릿속도 덜 복잡해지고 눈에 보이는 여백만큼 마음에도 쉴 틈이 생깁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가난한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채울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정리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